너의 취향을 저격해주마. 취향 맞춤 기업 정보 톡. 취향 저격 위해서는 어때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취업 컨설턴트 홍기찬 쌤, 취향 저격수 양상국형, 그리고 캠퍼스 특파원 강산 학생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취준생들의 취향을 자극할 두 개의 기업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기업 어딘가요? 네, 학생들부터 심지어 직장인까지 모두 다 가고 싶어하는 기업 구글 코리아와 애플 코리아입니다. 네. 보미 씨는 어떤 전세상이 있나요? 일단 정말 말씀하신 대로 모든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맞아요. 워너비 기업인데 그건 또 이게 맞습니다. 생각만큼 입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구글이든 애플이든 정말 들어가 보고 싶긴 하거든요. 한번 네. 근무를 해보고 싶다. 저도 사실 오늘 딱 주제 받았을 때 네네. 꿈의 기업이라서 정말 들어가고 싶었는데 네네. 사실 좀 안 좋은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어떤 구글 코리아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벌써부터 표정이 어두워졌는데 뭔데요? 사실 때는 작년 겨울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 네네. 보면 제가 정말 영어 이력서를 정말 네네. 열심히 영문학과 친구랑 2주 동안 쓴 다음에 예, 예. 지원을 했습니다. 구글 코리아에. 근데 다음 날 바로 메시지가 온 거예요. 회신이. 뭐라고요? 정말 기대를 많이 했는데 네. 아쉽지만 귀안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영문으로 왔는데 오늘 한번 이야기를 많이 해보고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준비를 해보고 싶어요. 사람을 정확히 보는 거예요. 오래 볼 필요가 없어. 뭐 하신 거 아니에요? 하루 만에. 그래서 잘 되는 기업입니다. 너무 하십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우리 상국형님은요? 아, 저는 사실 오늘 이 주제를 받고 네. 구글 코리아를 찾아갔다 왔습니다. 아세요, 거기를? 저 아는 차장님이 네. 계셔가지고 코리아를 찾아갔다 왔는데 그게 사실 제가 애플 코리아도 갔다 와서 얘기를 해야 되지만 사실 애플 코리아까지 못 가고 구글 코리아 갔는데 복지를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예.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왜냐면 제가 점심때 갔는데 12시부터 2시까지가 점심시간인데 제가 간 날 김치라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풀코스로 있습니다. 한 층에 뷔페 같은 거예요? 뷔페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층을 더 올라가면 식당이 또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약간 좀 건강식 식당, 이게 식당이 두 층이 돼 있는데 아무튼 그 안에 또 플레이스테이션이나 이런 환경이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대박. 예, 근데 사람들이 눈 밑에 다크서클이 여기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왜 그러죠, 그거? 계속 컴퓨터 해야죠. 일만 하니까. 일은 많이 하니까. 그래갖고 거기 복도에 러닝머신 기계도 있습니다. 진짜로. 복도에 러닝머신 기계가 있는데 네. 그 위에 컴퓨터를 올릴 수 있는 또 그게 있습니다. 아, 저거는 뭡니까? 하니까 뛰더라도 일을 해야 된다. 뛸 때는 뛰면 되는데 뛰더라도 일을 해야 된대. 어지러울 것 같아요. 뛰면서 탈 그냥 뛰면 안 된대. 노트북을 놓고 뛰면서 일을 해야 된대. 세상에. 그러니까 이게 복지는 좋고 하지만 누구를 위한 복지야, 이게? 아, 근데 일단 저희 같은 자취생들한테는 일단 아침이 나오고 점심이 나오고 저녁을 싸갈 수도 있대요. 나오고. 좀 알아듣잖아.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이렇게 열심히 열배를 토해주셨는데요. 네. 업계 현황을 또 홍쌤께서 자세히 한번 설명해 주세요. 두 회사는 뭐 IT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시가총액 1등, 2등을 다투는 전 세계 최고의 회사라고 보시면 그렇죠. 되고요. 우리가 두 회사를 이제 게임 체인저라고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뭔가요? 이렇게 퍼스트 무버라고 해서 시장을 만들 때 어떤 신제품을 초반에 만드는 거죠. 게임의 룰을 아예 바꿔가지고 돈을 버는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나라 기업들은 아직 그런 수준까지는 못 올라갔고 패스트 팔로우다. 그러니까 제조 경쟁력이 굉장히 높아서 쫓아가는 그런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만큼 업계를 이제 좌지우지하고 그러니까 단순히 뭐 이 제품을 팔아서 돈을 벌겠다는 느낌보다는 세상을 바꾸는 그런 기술들, 플랫폼 비즈니스를 처음으로 성공시킨 기업들, 그다음에 스마트폰, 예전에 아이팟 같은 어떤 인류의 좀 생활 패턴 자체를 바꿨던 그런 어마어마한 기업이 아닐까. 그래서 오늘 이런 기업들의 성공 이유라든가 최근에 어떤 전략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알아보도록 여기 하겠습니다. 있는 건 몇 천 조인가요? 영업이익이?
이익보다는 이익은 뭐 삼성전자도 그렇게 뒤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시가총액.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를 볼 때 매출액이라는 건 그 기업의 현재 가치를 보여주는 거고요. 이 시가총액이 어찌 보면 그 기업의 미래 가치를 보여주죠. 그러니까 미래 가치는 항상 어마어마하죠. 웬만한 기업 얘기할 때도 뭐 1조 뭐 이래 얘기하는데 맞아요, 조 단위. 여기는 또 워낙 글로벌 지금 기업이라서. 애플의 시가총액이 한 633조 정도? 그다음에 구글의 지주에서 알파벳도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런데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한 요즘 좀 내려가긴 했는데 한 168조 정도 하거든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이 350조 정도 됩니다. 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해서 삼성전자가 아마 미주 시장에 상장이 돼 있다고 하면 이거보다 시총은 올라갑니다. 네, 그거는 이제 좀 전 세계 자본이 몰리는 시장에 상장되어져 있는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러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기업에 대한 학생들의 취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취재는 어땠나요? 네, 오늘 정말 IT 업계인 만큼 저도 너무 설레가지고 그렇죠. 특별히 이제 디지털 미디어와 관련된 교양 수업을 이제 듣고 있는 제가 학우들 한번 찾아가 봤어요. 수업이 딱 끝나자마자 네. 공대생뿐 아니라 정말 다양한 친구들을 조사했더니 네네. 뭐 어떤 친구는 애플, 구글 정말 오늘 막상막하의 대결이었어요.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친구들의 이야기는 영상을 보고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캠퍼스 특파원 강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제가 방금 보여드린 화면 안에 다 있을 정도로 누구나 스마트폰에서 이제 볼 수 일상생활에 있는 볼 수 있는 네. 기업입니다. 구글 대 애플, 애플 대 구글. 스마트폰으로 갤럭시 휴대폰을 들고 구글을 켰네요. 구글이라고 할 수 왜냐면 있는데요. 제 핸드폰이 이제 아이폰이어가지고 학생들의 한번 의견을 다양하게 조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이랑 구글 코리아 중에 선호하는 기업 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구글 코리아를 왜요? 옛날에 그 뭐 구글 관련 강연도 많이 들었었고 일단 구글 하면 일단 세계적인 일단 기업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일단 복지도 세계적으로 일단 되게 좋은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그 데이터 보유량이 일단 1위인 걸로 알고 데이터 보유량이 좋고. 네. 저는 애플을 좀 더 선호하는 경향이에요. 각이 제가 좀 이제 졌네. 이번 학기에 21세기 기업 경영이라는 이제 교양 과목을 들었는데 이제 교수님께서 2014년 기준까지 이제 애플이 세계적 기업 평판이 2위까지 올랐었다고 2위까지. 들었었거든요. 네네. 이제 좀 그리고 애플은 뭔가 좀 아이폰으로 친숙한데 최고가 아니면 이제 출시를 안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믿음이 가고 신뢰가 가는 기업이 아닌가. 저는 구글이요. 오, 왜요? 애플은 우리나라 최고 기업 삼성과 경쟁사라서 별로 안 핵심. 또 다른 이유. 애국심으로. 좋아요, 좋아요. 저는 휴대폰을 아이폰 쓰는 거 같아요. 사회적으로 기여를 좀 더 구글이 많이 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기업. 네, 여기다가 투표 하나만 해주시겠어요? 됐습니다. 애플보다는 구글을 선호하잖아요. 왜요? 왜냐하면 제가 들은 게 이제 애플 회사에 대해서는 들은 게 사실 없고 구글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복지라든지 이런 면에서 상당히 우수한 애플은 기업. 공개돼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사실. 그리고 취준생들이 일에 굉장히 좀 가고 쌓여있는 싶어져요. 느낌이에요. 그렇죠. 왜 구글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일단 알파고 덕분에 또 구글이 더 많이 알려졌고 그리고 구글이 또 전 세계적인 어떻게 보면은 큰 검색창이라고나 할까? 네, 모든 검색이 다 되는. 세상을 연결해주는 검색창. 예. 네, 학생들의 의견 들어봤는데요.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결과는 바로 이제 판넬로 딱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나오는군요. 네. 짜잔! 약간 의외의 결과였습니다, 근데 사실. 구글 코리아 뭐 의외의 결과라고 했는데 네. 뭐 사실 저 같은 경우 구글 코리아가 될 거라 예상을 네, 좀 저도 했었어요. 예상을 했었어요. 저는 사실 제가 네. 개인적으로 애플을 좀 선호해서 그냥 막상막하이지 않을까 했는데 그럴 수 구글 있죠. 코리아가 19명, 애플 코리아가 11명으로 총 8표 차이로 이제 이겼습니다. 왜요? 이유가 선호도가 이렇게 좀 나온 게 제가 한번 생각을 친구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구글의 가장 큰 이미지가 뭐냐면 스마트폰 시장을 이제 대비한 어떤 미래 산업을 이끌고 있다. 네. 자율주행 산업이나 아니면 이제 뭐 3D 뭐 또 그리기 이런 산업도 있고 여러 가지 알파고 등등 해서 이제 스마트폰 시장이 지더라도 구글은 살아남을 것 같다. 뭐 이런 추측이 있더라고요. 그런 어떠한 미래적인 투자 때문에 구글에 한 표를 던진 것 같아요, 지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의 의견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두 기업에 관한 깊숙한 정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핫한 키워드를 통해서 두 기업을 저격해보는 시간이죠. 꾸기요. 예, 또 여러분들의 취향을 저격하는 취향 저격 시간입니다.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꾸기의 해시태그! 오늘도 역시 보미 씨의 기업 브리핑이 먼저 있을 건데요. 일단 구글 코리아부터 알아볼까요? 네, 구글 코리아 알아보겠습니다. 네.
구글은 페이지 랭크라는 독자적인 검색 알고리즘을 개발해서 이 검색 시장을 장악하고 성장한 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 서비스 회사입니다. 이 구글이란 이름은 10의 100제곱을 뜻하는 수학 용어 구글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거 몰랐죠? 몰랐어요. 저도 몰랐어요. 1998년에 이 백럽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설립을 했고요. 2005년 구글맵과 세계 최초의 위성 영상 지도 서비스인 구글 어스를 출시했다고 합니다. 네, 이후 세계 최대 동영상 공유 사이트 유튜브와 또 모토로라 휴대폰 사업부도 인수를 했다고 하고요. 전 세계 60개국 이상의 지사를 두고 130개가 넘는 언어로 검색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굉장합니다. 이 구글 코리아는 2006년에 설립을 했는데요. 네. 사원수는 250여 명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네. 매출액은 비공개라고 합니다. 이런 더 알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한번 취향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한기경. 예, 우리 구글의 취향 적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샵 한국 지도 반출 노입니다. 아, 그쵸. 이게 또 포켓몬고 때문에. 최근에 또 이슈가 됐는데 네. 예, 포켓몬고도 사실 안 되는 것도 있었고 네. 그리고 이게 한국에서 사실 심사가 들어갔었거든요. 아, 근데 그래요? 6개월 정도의 뭐 이렇게 또 고심과 여러 회의 끝에 결국은 네. 안 된다 쪽으로 갔었죠. 알겠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또 상황이니만큼 네. 네네, 이런 정보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정부 8개 부처가 모여서 상의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었다고 합니다. 네. 이 선생님께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상징성이 좀 있는 사건이에요. 이게 9년 동안 벌어졌던 일인데 2007년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네. 그때 처음으로 이제 구글이 이 지도 개방을 요구를 하고 축척을 한 5,000분의 1 정도의 굉장히 아주 세밀한 지도를 요구를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좀 남북 대치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 그런 부분들을 제공할 수가 없다. 그렇게 거절을 했죠. 그래서 그 당시 때 구글은 SK텔레콤이 쓰고 있는 데이터를 빌려다가 지도 서비스를 진행을 했어요. 그다음에 2010년도에 다시 우리 정부가 그러면 구글 너희가 한국에 서버를 만들어라. 그러면 우리가 제도를 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구글은 그것마저 거절을 하게 되고 결국은 이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찬성하는 측에서는 앞으로 이제 사물 인터넷이라든가 4차 산업혁명을 끌어가기 위해서는 구글이라는 기업이 갖고 있는 상징성이 굉장히 높고 또 외국인 사람들이 또 우리나라 많이 방문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지도가 제공돼야 된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반대하는 측에서는 아니 우리나라 기업들 다시 말해 뭐 네이버라든가 구글하고 같이 경쟁을 하는데 네이버는 우리나라의 세금이라도 내지 이 구글은 우리나라 세금 거의 내고 있지도 않은데 이런 기업들한테 왜 우리가 이런 세밀한 지도를 제공해야 되냐 이런 차별 문제가 또 국내 기업들과의 형평성이라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실제로 이게 지금 다른 국가에서는 그럼 어떠냐 이 상황들을 보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5만 분의 1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5천 분의 1 지도를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다음에 네이버에서 얘기하는 걸 보면 아니 구글 정도 회사라고 하면 국내에서 아까 우리 정부가 제안을 했듯이 우리나라에 서버를 만들면 되지 왜 하지 않냐 뭐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찬반이 갈리는 부분이고 아직은 좀 반대쪽으로 결론은 지금 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장도 한번 봐보겠습니다. 예, 다음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여성 인재 양성입니다. 네네. 예, 구글 코리아가 이제 소프트웨어 분야 여성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여성 SW 우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엔지니어를 꿈꾸는 여성분들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의 많은 좀 이렇게 도움과 이렇게 좀 교육을 시켜주고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일단은 구글이 여성에 대한 지원을 좀 많이 한다. 이게 맞습니까? 뭐 여성에 대한 지원이라기보다 IT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이런 부분들은 마이크로소프트도 하고 삼성전자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에는 좀 그 부분에 초점을 맞췄던 것 같아요. 이유가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여성 인력의 비중이 한 12.5%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게 서방 선진 국가들 대비는 60% 수준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코딩하는 그런 소프트웨어 여성 인력들이 좀 미진하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는 어떤 제도가 되겠죠. 이 부분은 이제 구글이라는 타이틀이 또 워낙에 좋기 때문에 또 이런 경험을 쌓게 되면 여러분들이 또 다른 기업에 취업할 때도 보탬이 될 그런 직무 역량을 쌓을 수 있는 교육 과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산희 학생이 뽑은 해시태그 있을까요? 제가 뽑은 해시태그를 한번 저도 판넬을 한번 제작을 해봤는데 그래요?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짜잔! 틸트 브러쉬입니다. 틸트 브러쉬. 이게 뭐예요? 사실 틸트 브러쉬란 용어가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바로 3D 그리기 산업이라고 혹시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들어는 본 것 같아요. 저도 영상에서 봤는데 이렇게 학생들이 쭉 모여 있다가 갑자기 여기 바닥에서 물과 돌고래가 쫙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제인 줄 알고 다들 막 경악을 하는데 이게 바로 구글에서 선보이는 서비스 산업인 거예요. 저는 근데 왜 이거를 초점을 맞춰서 이제 해시태그를 했냐면 네. 앞으로의 어떤 영화나 어떤 문화 산업이 현재 2D로 많이 제작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어떤 3D 산업을 공략해서 우리 전 세계의 문화가 바뀔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한번 제가 해시태그를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네. 구글은 전체적으로 돈을 벌겠다는 비전을 갖고 있지 않은 아주 괴상로 회사입니다. 구글은 돈을 벌겠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네가 뭘 하는지 알고 싶어. 그게 내부 비전이에요. 나는 네가 뭘 하는지 알고 싶고 그러다 보면 너의 행동 패턴이 뭐 예측이 되겠지. 뭐 그러다 보면 돈이 좀 벌리겠지. 산이 학생이 얘기했던 저런 프로젝트들을 많이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퍼스트 무버로서 게임 체인저로서 다양한 IT에서 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기업의 특징 자체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면 나중에 구글 외에 다른 기업들을 보는 관점도 전체적으로 넓어질 겁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그럼 애플 코리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봄 씨? 네, 알겠습니다. 애플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1976년 컴퓨터 조립 키트인 애플 1을 만들었고요. 네. 이듬해 주식 상장을 하면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티브 잡스는 창립 멤버였는데 경영 내분으로 쫓겨났다가 1996년에 다시 컴백을 하게 됩니다. 그쵸. 네, 이 아이맥, 아이북, 아이팟 등을 출시하면서 신화를 이어갔었죠. 그리고 2007년에 출시한 아이폰으로 세계 정상의 IT 기업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1998년 애플 컴퓨터 코리아를 설립하면서 한국에 진출을 했고요. 네. 국내 사원수는 60여 명으로 역시 추정이고요. 네. 매출액 역시 비공개입니다. 정말 거의 뭐 궁금한 국정원이네요. 궁금해요. 진짜. 궁금한 건 다 비공개라서. 네.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해시태그를 통해서 우리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네. 상국영. 예, 우리 애플 코리아의 해시태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샵 트럼프 쇼크입니다. 이번에 트럼프 이번에 이제 미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는데 얘기를 사실 많이 했었거든요. 지금 애플 그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거의 중국에서 많이 생산하고 있는데 네. 그거를 나는 볼 수 없다. 미국으로 가져와서 미국에 공장을 차리고 미국을 잘 살게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그러면 또 단가랑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엄청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트럼프 쇼크로서 애플이 약간 좀 충격을 많이 먹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웃게 되는 기업과 울게 되는 기업이 나뉘고 있는데 네. 애플이 실제로 공장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애플의 제품들은 애플에서 만드는 건 거의 없습니다. 애플은 제조 생산 라인이 없어요. 위탁 생산을 맡기는 기업이고요. 그런 이제 대만계 우리가 OEM 기업들 그러니까 뭐 팍스콘이라든가 페가트론 이런 두 가지 회사에서 주로 위탁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이번에 트럼프가 당선하게 된 것도 이렇게 러스트벨트 그러니까 미국의 제조업이 무너진 그 지역에서 표를 많이 얻어서 대통령이 됐고 맞아요. 또 덧대어서 고립주의의 보호주의 무역에 대한 아주 큰 그 공약을 내걸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미국의 제조업을 다시 살려야 한다. 그럼 전 세계 최고의 제조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애플이 왜 해외에서 생산하냐 미국으로 돌아와라 이런 식의 움직임을 펼치고 있어요. 그래서 당선이 됐을 때 애플 주가가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근데 당연히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는 이유는 생산 단가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팍스콘 같은 기업은 예전엔 거기서 자살 사고도 많이 일어났고 아주 저단가, 그러니까 애플 본사에서 시위하는 미국의 진보적인 청년 세대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애플의 이익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은데 그 저면에는 전 세계 저임금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 거기 녹아 들어가 있다, 착취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미국 정부에서도 당근을 내놔야겠죠. 그러니까 세제 혜택 같은 무언가 좀 기업 입장에서 혜택을 주면 다시 또 생산 라인이 일부,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흘러갈 가능성은 없고요. 일부는 또 미국으로 좀 회귀할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꾸기의 해시태그 다음 장 볼까요? 예, 다음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샵 애플 스토어 들어올까입니다. 뭐 사실 근데 애플 스토어라고 비슷하게 생긴 게 많이 있습니다. 되게 많아요. 근데 사실 애플 스토어는 맥킨토시를 비롯해 아이팟, 아이패드 등 애플의 모든 제품을 판매하는 곳인데 사실 이게 아직까지는 한국에는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 애플 코리아가 신사동에 부지를 임대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갖고 제가 강남에 있는 친구한테 전화를 하면서 물어봤습니다. 근데 걔는 역삼동 당답니다. 신사동은 나는 모른다. 라고 해서 제가 진위를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쉽네요, 참. 실제로 네.
이게 우리가 그 맥북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면요, 직접 그 본사로 보내던가 아니면은 우리가 그 이제 특정 업체 있지 않습니까? A샵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거기에 보내면 또 거기서 다시 본사로 보내요. 이 여간 불편한 게 아닌데 맞아요. 애플 스토어가 들어오면 거기로 그냥 직접 가져가서 AS 받으면 돼요. 우리나라는 아직 애플 스토어가 없어서 그게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 애플 스토어 같은 경우가 이제 버지니아주에 2001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매장을 오픈을 시켰고요. 네. 아시아에 있는 상황을 보면 중국이 한 36곳, 일본이 7곳, 홍콩도 6개나 애플 스토어가 있는데 한국에는 아직 개장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애플 유저들이 굉장히 많이 불편을 겪었죠. 네. 국내 소비자를 뭐로 하냐? 별로 중요시하게 생각 안 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는 뭐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또 애플 경쟁사 삼성전자의 좀 안방이기도 하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지 않았나, 예,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요즘은 또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이런 서비스가 애플 입장에서도 국내 내수 시장에서의 서비스가 올라가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일단은 강산 학생 뽑은 해시태그 네. 있을까요? 제가 뽑은 해시태그는 좀 색다른 해시태그를 한번 뽑아봤는데요. 뭐죠? 사실 애플이 오늘 베일에 가려있는 기업이잖아요. 제가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네네. 구석구석 깊숙한 곳을 들어갔는데 네. 하나 대박인 걸 하나 몰라요. 뭐죠? 얼마나 색다르길래? 지금 한국이 형 표정이 네네. 약간 무서운데 네네. 바로 홈 어드바이저. 홈 어드바이저. 이게 뭔가요? 이걸 직역해보면 네. 집에서 조언을 해주는 사람. 쉽게 말하면 한국 형님께서 지금 애플의 어떤 서비스, 삼성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애플의 고객센터는 바로 재택근무로 이루어진다는. 아, 출근도 안 한다 이건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물론 회사 사내에서도 그런 서비스 센터가 있지만 사원분들이 자기 집에서 직접 Q&A에 대한 답변과 의견을 달아줄 수 있는 시스템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애플 코리아 이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아니 내용이라서. 그거 있잖아. 한국 기업들도 그런 거. 아, 그런가요? 맞잖아. 한국 기업 있잖아. 않을까요? 있는데 아, 애플은 저 국내에서도 주로 지금 아까 얘기했던 이게 지금 전용이 AHA라고 해가지고 애플의 홈 어드바이저 콜센터로만 채용이 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글쎄요, 저 부분은 뭐 근무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좋을 것 같긴 한데 또 애플이 내수 시장, 국내 시장에서 R&D 같은 걸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 뭐 국내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부분은 상당히 좀 열악한 회사이다. 그렇게 보는 게 아니 맞겠죠. 쌤 그래 저게 되게 엄청난 걸 발견해 온 겁니까? 아니 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의미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요. 학생들의 궁금증을 들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궁금한 점은 없으세요? 애플이 약간 외국계 기업이다 보니까 약간 번역 영어 소스 말고도 좀 있잖아요. 다른 제2 그러니까요. 예, 좀 닮았네요, 진짜. 네네. 그건 이제 공대생인데도 영어 말고도 또 다른 언어를 해야 되는지 영어 말고. 다른 외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어로 자기소개서를 쓴다고 들었는데 이제 이거를 만약에 본인이 쓰지 않고 그냥 한글로 쓴 다음에 업체나 이런 데 맡겨서 영어 저도 사실 번역만 친구한테 해서 그때 되는 경우가 부탁했었거든요. 있다고 그걸 쓸 때. 너도 영어 이럴 경우에 영어 예를 못합니다. 들어 이 영어 소개서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되는지. 네, 구글이 그 자율주행차를 지금 2018년에 자율주행차. 상용화시킨다 하는데 맞아요. 그게 어떻게 된다는 건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 외국 기업 말이 같은 많았는데. 경우에는 일단 면접이 되게 까다로운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혹시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아, 면접이. 네, 학생들의 궁금증 들어봤습니다. 네. 어떤 질문들이 있었죠? 가장 많았던 질문이 네. 아무래도 외국계 기업에 들어가는 어떤 방법 등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더라고요. 네. 사실 저도 갑자기 이 얘기하니까 좀 슬퍼지는데 서로 네. 이제 광탈했던 기억이 나가지고 아. 사실 외국계 기업이 면접이 굉장히 까다롭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하고 또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좀 궁금해하더라고요. 네, 외국계 기업이라고 물론 이제 문화가 다르겠지만 주로 이제 국내에서 비즈니스를 진행하기 위해서 여기 조직을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구글 코리아도 국내 구글 서비스를 이끌어 나가기 위한 인력들을 채용하는 게 메인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외국계 기업이라고 해서 뭐 완전히 뭐 면접의 전략이라든가 자소서의 내용들이 바뀔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본사와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어학 실력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치 뭐 여러분들이 외국계 기업에 가면 자세도 조금 뭔가 좀 외국스럽게 뭐라고 뭐 좀 편안하게 뭐 있어야 되지 않나? 일반적인 면접 이렇게 앉는 거라고 하면 외국계 기업이니까 뭐 이런 거 뭐 면접 봐야 되지.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사람들은 물론 외국인 그 임원이 있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통상적으로 키맨은 오히려 그냥 여러분들의 한국 선배들이 일대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딱딱하게 면접 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라 외국계 기업이니까 뭔가 외국스러운 뭔가 별도의 다른 전략? 그런 건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 똑같이 보는 건 여러분들의 직무 역량을 검증한다. 단 본사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학 실력이 필요하다. 그 정도로만 느끼고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 있을까요? 또 하나 질문이 이제 자기소개 관련된 내용인데
저도 사실 영어로 자기소개를 쓰다가 포기했어요. 제 스스로 이제 쓸 수가 없는 실력이라서 이제 친구한테 부탁을 했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떤 업체나 친구한테 부탁을 하면 좀 수준이 높아질 수가 있잖아요, 사실. 그러다 보면 자기 영어 성적은 토익 600점이라고 적어놨는데 네. 너무 또 잘 쓰면 또 안 되잖아요, 사실.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영어 자기소개를 작성해야 될까요? 아, 그러니까 내가 토익 실력이 낮으니까 그럼 영어를 좀 뭐 나쁘게 써야지. 그건 말도 안 되는 친하지 소리고요. 중요한 거는 그냥 내용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문법적인 부분은 꼼꼼히 맞춰야 되고 비즈니스 레터라는 격식은 차려야겠죠. 네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냥 전술적인 부분이고 더 중요한 건 전략, 여러분들의 원 컨텐츠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내기 전에 예의이기 때문에 뭐 영어 잘하는 친구들한테 좀 부탁을 해가지고 문법적인 오류가 없는 부분에 대한 검측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 영어를 휘황찬란하게 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직무 역량과 경험을 잘 녹여내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주객이 바뀌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그러면 번역기 돌리는 건 어떤가요? 아니, 구글 번역기로 이렇게 돌리는 친구들이 그러니까 있는데 떨어지는 거예요. 다음 날 떨어지지. 그러니까 그거를 번역기를 돌리면 그냥 그거는 그냥 내가 어느 정도 뭐 느낌 정도 볼 때 단어 치환시키는 그 정도 느낌이고 그냥 그 부분으로는 100% 해결이 안 되죠. 아, 그랬나요? 아, 저 같은 경우는 머리를 써서 네. 한글에서 영어로 바꾸면 안 된다고 해서 네네. 한글에서 일본어 바꿨다가 다시 일본어에서 영어로 바꾸는 저런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네네. 괜찮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 일본 번역은 이제 정확하게 좀 유념이 네네. 되니까요. 네, 맞아요. 그 되게 자주 있는 그런 일. 그렇죠. 네네네. 구글은 일본에서 너 같은 얍사바나를 원하지 않아. 저같이 좀 똑똑한 사람을 좀 뽑지 않을까요? 고기업의 연봉이 어느 정도 되나요? 연봉은 보면 구글 아, 그냥 하던 대로 하려고. 네네. 어느 정도 되나요? 구글 네. 코리아가 이제 한 사원급 16년 기준으로 봤을 때 4,200 정도, 애플 코리아가 한 3,620 정도 맞네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외에도 두 기업에 대한 한간의 소문 카더라 알아볼까요? 선곡이요? 예, 두 기업의 또 한간의 소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거 처음 듣는 말인데 구글은 페르미 추정 면접을 진행한다고? 카더라! 페르미 추정이 뭡니까? 뭐게요? 그러니까 뭐 그런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 네. 면접장에 가가지고 네. 뭐 산이 학생이 왔는데 질문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개그맨 양상국 알지? 아, 네. 개그맨 양상국이 여태까지 몇 명의 여성을 만나봤을까? 추정해봐라. 뭐 이런 식의 질문. 넌센스 같은. 넌센스가 아니죠. 이거는 제가 너무 이상한 예를 들었네. 그게 아니라 뭐 이런 거예요. 서울의 바퀴벌레가 최종 총 몇 마리나 있겠냐. 뭐 이런 식의 질문이에요. 논리적으로. 실제로 재학생 구글 면접장에서 받았던 건데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많이 쓰는 어플리케이션이 무엇이라고 하면 그게 하루에 몇 명이나 이용을 할 것 같냐. 추정을 해봐라. 이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뭐 아까 뭐 양상국 씨에 대한 어떤 뭐 예전에 만났던 여성분이 몇 분이냐. 근데 봤는데 빵명 없을 것 같아.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빵명이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질문의 일패인가요? 그런데 빵명이라는 기준에 대한 나의 논리력이 올라가야 돼요. 논리. 전체적인 외모의 수준이라든가 진상은 어떻게 기준이라든가 뭐 매너의 수준, 이런 지성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있을 수 없는 부분이다. 뭐 이런 식의 설득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매너의 그러니까 수준, 지성. 결론은 뭐냐면 이건 그냥 제가 우스꽝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고 중요한 건 기분이 나쁘던데. 아예 묻자고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논리력이 누가 올라가야 없어요? 돼. 논리력. 논리력. 우리 엄마가 지금 TV를 보고 안 웃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우리 아빠가 이거 취업하려고 계속 이거 보고 있어. 예? 우리 아빠 지금 구글에 지금 면접 지금 영어로 쓰고 있는데. 오케이. 아이고 올드보이 해가지고. 그래서 마무리해 주신다면 그만큼 좀 중요하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네네. 논리력. 그러니까 내가 어떤 추론을 하는 그 논리력의 단계가 얼마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저희가 팁을 드리면 네. 절대 그 페르민 추정의 완벽한 논리 구조를 못 만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골프공에 홈이 몇 개 있냐? 그러면 그 개수를 맞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추론을 했으면 그 추론의 약점을 본인 스스로 알 거예요. 그 약점을 미리 얘기하는 게 가장 논리력을 쉽게 보일 수 있는 첩경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같이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굉장히 꿀팁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구글 코리아와 애플 코리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두 기업 중에 어떤 기업이 취향에 맞는지 알아볼까요? 저는 사실 정말 고민이 많이 됐었는데 네. 오늘 구글에 그래도 한 표 던지고 싶습니다. 구글 이유는 왜냐면 제가 예전에 중학교 1학년 때 네. 담임 선생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아. 구글어스를 딱 저희한테 보여주셨어요. 중1 때. 이게 구글어스라는 건데 이제 미래에 굉장히 뜰 어떤 아이템이기도 하고 기업이다. 그때 저희들의 반응은
저게 뭐지? 뭘 저렇게 확대를 할까? 뭐 게임인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최고의 기업이잖아요. 그만큼 정말 미래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끊임없이 이렇게 투자하는 구글에 한 표를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상국형님은요? 사실 뭐 제가 좀 개인적으로 이런 말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삼성이랑 애플이랑 제가 소송 걸린 걸 되게 많이 봤습니다. 아, 예, 맞아요. 소송 되게 많이 걸렸는데 삼성이 이길 수 없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요? 왜 삼성은 모든 게 기술력으로 소송을 걸고 아, 그래요? 애플은 디자인이나 창의적인 걸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근데 기술은 중국이나 어느 나라든 금방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창의력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플이 미래적으로 더욱더 대단하다고 느끼는 거고 구글도 미래지향적이고 그래서 우리나라 이게 학습이나 모든 게 이제 좀 창의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게 좀 보고 뺏기고 쓰고 이런 수업이 아니라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냥 둘 다 아무 때나 하나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다 좋은 기업이에요. 그냥 개인적으로 둘 그냥 중에 한국에 나는 그냥 이런 좀 이제 변화가 좀 필요하다. 예, 너무 대단한 기업들이잖아요. 예.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두 기업에 취업하기 위한 신의 한 수, 이제 홍쌤의 팁 하나 부탁드립니다. 작년 4분기 애플이 미국 역사상 모든 기업을 통틀어서 가장 높은 실적을 냈어요. 오. 그런데 애플이 그런 어마어마한 실적을 보고했을 때 시가총액 1등을 구글 자리에 구글한테 뺏깁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애플도 정점 찍었다 이 소리예요. 스마트폰이 이제 더 이상 성장할 수 있는 아이템이 못 됩니다. 그러니까 중화 업체들은 많이 쫓아오죠. 하지만 구글은 그런 하드웨어에만 지금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서비스, IT 서비스, 다시 말해 플랫폼을 제대로 꾸려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단순히 어떤 디바이스를 팔아가지고 내가 거기서 마진을 챙기겠다 이런 식의 사업 모델보다는 전체적인 IT 플랫폼을 깔고 고객들을 끌어들이고 이 플랫폼 내에서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원들을 창출해 내가는 결국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관건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이 이제 곧 목전에 와닿아 있고요. 사물 인터넷이 열리게 되면 이제는 스마트폰을 뛰어넘는 안 그러면 그것과 필적할 만한 또 다른 사업 아이템들이 많아질 거예요. 결국 그 시장을 두고 하드웨어 자체의 경쟁력이 가장 높은 전 세계 최고의 하드웨어 메이커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도 일정 부분의 기회를 가져갈 거고요. 또 구글과 애플 모두가 IT 서비스와 관련돼서 일정 부분을 차지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단순 경쟁자라고만 보진 마시고요. 이런 기업들 우리가 이제 프레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친구도 아니고 적도 아니고 여러 가지 복잡 다양한 상황들 속에서 때로는 경쟁을 하고 때로는 협업을 하는 기업 모델들이 펼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IT 산업을 꿈꾸는 분들이라고 하면 솔직히 여러분들 방송 보는 여러분들 중에 구글과 애플에 갈 수 있는 기업 구직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트렌드를 정확하게 알아놔야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네이버에 지원을 할 때 큰 자양분이 될 거예요. 그래서 IT 이런 멋진 거대 공룡들의 움직임을 바라볼 수 있는 해안을 여러분들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취향 저격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